세 분 선생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려 주셨습니다만은 이어서 이제 토론의 순서가 되겠는데, 토론 역시 뭐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원 교수께서 박철희 교수님께 간단하게 좀 물어보시고 지금 말씀 다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철희 교수가 와다나베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고, 와다나베 부총재께서는 이정원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실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답을 하시면서 플로어에서 두 분이 질의를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는 와다나베 부총재님께 질문 드린 건데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의 엔저 방침으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본 정부의 엔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정원 교수님과 박철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익대학교 교수로 계신 오가라 요시히로 선생님께서 이제 보내주신데 질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뭐 단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질문의 요지는 역사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앞에 두고서 일본 대 한국이라는 국가의 틀을 초월하는 한일 관계가 가능할 것인지, 또한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한일 간의 시민사회 교류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데 시간이 될지가 모르니까 그건 따로 나중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질문 간단히 질문하고 뭐 답변도 같이 질문도 하고 답변 플로어에서 있는 답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박철희 교수와는 뭐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내용에 관해서는 반론이나 질문은 잘 없는데, 다만 이 질문 경우에 조금 일본 측 입장을 가미를 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발언 중에서 예컨대 아베 가치관, 아베 일본 외교, 아베 가치관 외교 중에서도 한국이 잘 언급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한국이 왜 빠져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비슷한 상황이 저는 한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얘기하고 선거 과정에서 양 캠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전부 한일이나 일본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솔직히 조금 있는 것 같고, 그건 아베 총리의 지난 얼마 전에 최근에 그 최초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도 이전에는 역대 총리가 되게 중일 관계나 한일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 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좀 얘기 길어졌습니다만은 과연 저도 한국에 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재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많이 약화되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과연 이 바람직한 밸런스가 있는 현상인지 거기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역사 문제를 놓고 국가가 과연 국가를 초월하는 관계 형성이 가능한가? 저는 이게 쉽게 대답을 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박철희 교수께서도 프로세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국가를 넘는, 이 국가라는 틀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이제 아직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한 20여 년, 10여 년 동안의 한일 관계에서도 저는 많은 부분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한일 양국이 성숙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는 축적이고 성취라고 봅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성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프티미스트합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10년 전, 20년 전 비교하면 많은 축적이 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철희 선생님. 네. 이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먼저 답변을 하고 와다나베 선생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를 하고 국제적으로 성숙한 국가가 되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하나는 과잉된 자신감을 갖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가끔
자신감이 지나치다. 그래서 상대방을 경시하거나 낮춰보는 경향까지 생겨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본이 계속 침체하고 불황에 빠져 있으니까 마치 일본은 침몰하고 가라앉는 국가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한국에 상당히 있어서 그건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다. 그러니까 일본이 물론 불황에 빠져서 침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의 3위의 경제 대국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한국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서도 일본의 저력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합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엔이 1,5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지니까 당장 한국 경제가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일본의 저력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측면이 정계에서도 언론계에서도 뭐 학계에서도 존재하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다레 선생님께 하나 말씀 주시면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우리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히 맡고 있는 도전을 같이 겪어가야 되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만들어 나가자는 생각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큰 갈림돌 중에 하나는 역사 문제 같은 게 걸림돌이 하나고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북한입니다. 사실은 이 북한이 중간에 큰 구멍처럼 뚫려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동아시아를 한중일만 얘기해도 북한은 그럼 빼놓고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면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와다나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はい。まずパク先生からのご質問の北朝鮮の関係を申し上げれば、やはり今のような行動をとっている北朝鮮のような国家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ものすごく懸念を持っております。でそれを6カ国協議という枠組みで進めるのか、あるいはもう少し日本、韓国、中国というところの力点を上げながらや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う一回考え直す必要がある時期に来てしまったという感じがしています。で日本としてはその核武装があるという国がこれ以上増え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懸念というのは常に持っておりますので、それについての対応をし、もしその平和的な統合が朝鮮半島において起こるのであれば日本としてある程度の協力は惜しまないという覚悟は少なくとも日本人にはあると私は思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それからフロアからご質問がありました円安のところでありますけれども、去年の暮れから1月の頭にかけてややその選挙の興奮があったものですから少し物の言い方がきつくなっておりまして、何が何でも円安というふうに外国にイメージを与えたことは我々としては否めませんが、実際に内閣が立ち上がってその後の国会等の議論を見ていただければ分か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無理やりに円安をやろうと言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ただ79円とか78円というレベルは非常に高い。特にこれだけ悪い経済と言われている日本において通貨だけが高いという状況についての修正をしよ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したがってこれ以上、110円と言っている人も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方に行く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せんし、一定のレンジでこれから動い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それからその中で先ほど為替の安定化あるいはその柔軟化という話を申し上げたんですが、やはりアジアの域内の中で通貨があんまり大きくお互いに触れるというのはいいことではない。例えば過去十数年見ますと日本はドルに対しては80円から120円という5割動い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んですが、韓国ウォンと日本の関係でいうとその7ウォンから15ウォンという意味で言えば今の円ドルの関係の倍以上のマグニチュードで動いているわけです。そういうことがいい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もう少し地域でいろんな形を考えることで、これはお互いに取引をするのに何も域外の通貨に大きく振られる必要はないわけでありますから、今のユーロのような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とは別にしてアジアの中での通貨の安定というものを考えていくということは必要でありますし、それはすでに韓国、日本のリーダーシップでさまざまな議論がされておりますので、
これを引き続き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から私からイ・ジョンウォン先生にご質問なんですが、その日本にいて先生の感じで日本人が今中国と韓国どちらに対してどういう印象を持っている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でしょうかというちょっと聞きにくい質問で申し訳ないんですがお答えいただければたいです。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그래서 상당히 미묘한 점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다면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 전반적으로 일종의 경계감 불신감이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있음과 동시에 특히 역사 문제, 영토 문제를 가지고 너무 돌발적으로 폭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제가 원고에서도 썼지만은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워낙 이전부터 최근에 자극되었던 어떤 영토 내셔널리즘 같은 것이 한순간 한국으로 굉장히 쏠리면서 제가 30년 있으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의 어떤 소위 감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주류 메디아에서도 막 나오는 그건 제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중일 문제가 불을 뿜으면서 그쪽으로 초점이 가기 때문에 뒤로 숨었지만 일시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작년 8월 전후한 그 시기에 표현이 됐지만은 저기서 상당히 어떤 그래서 보고 처음에 깨지기 쉽고 이게 일순간에 깨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그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 보면은 여전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일 간이 더 마찰이 많지만 한일 간에서도 우리가 많이 한류라고 되고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 층이 굉장히 얇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케어하면서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면이라는 것을 다시 반복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은 학술회의의 형식을 갖추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그 발표와 토론을 갖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한일 미래의 길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미래의 길을 이렇게 간단히 찾을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 속에서 발표해 주신 세 선생님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하시면서 들어주신 여러 청중 여러분께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술회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